네, 오늘은 두 달 만에 하더라고요, 제가. 두 달을 쉬고. 당구님이랑 원래 같이 했다가 월간 반대봤어를 그래도 1년 가까이 했죠, 당구님이랑. 그랬다가 이제, 잠시 시즌 1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우리가 뭔가 새롭게 정비를 해서 다음 시즌에 만나자. 물론 다음 시즌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무리하고 저도 잠깐 쉬었다가 네, 월간 반내봤어. 오늘 2달 만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감자킹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겨울나그네님은 저기 계신가봐요? 뭐 미국이나 이쪽 반대쪽에 계신가봐요. 그죠? 김창원님 반갑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 3 다들 보셨나요? 지금쯤이면 다들 보셨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리뷰가 원래 다들 안 봤을 때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할까 하지만 사실 저도 이제 본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저도 지난주 말 정도에, 지지난주에 오픈했죠? 맞죠? 지지난주에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업로드가 출시? 업로드? 아무튼 지지난주에 올라왔고 지지난주엔 제가 못 보고 지난주에 주말을 통해서 이제 봤는데 6편 정도밖에 안 돼서 시즌2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시즌3도 그냥 한 번에 몰아봤습니다. 네. 흰머리 저 진짜 많아요. 지금 이제 염색할 때 돼가지고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건데 한 달 지나면은 하얘요. 아마 놔두면 100발일걸? 오징어 게임 완전 재미없다고? 이게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그죠? 근데 아무래도 전편들보다는 좀 재미 면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고, 네, 메시지가 좋다는 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봤는데, 저는 뭐 대단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또 제가 본 대로 항상 반대봤어 하듯이 허심탄회하게 한 사람의 관객, 한 사람의 시청자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언니를 좋아해요. 너무 화나요. 저 25살인데 남친 28. 별로 화날 일이 아니에요. 28인데 나를 좋아한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막 카리나 좋아하고 카즈아 좋아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야 전혀. 그러니까 화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어떤 사람을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연예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그냥 이렇게 뭐 연예인 좋아하는데 연인 좋아하듯이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않나? 내가 스타를 좋아하는데 막 내 남자친구 좋아하듯이 안 좋아하지 않나? 아닌가? 저는 그러거든요. 그냥 연예인은 연예인처럼 좋아하는 거고, 뭐 내가 어디서 뭐 본 사람을 좋아하면 그냥 그렇게 좋아하는 거고, 또 애인은 애인으로 좋아하는 거고, 이게 다른데,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오징어 게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월간 반대봤어 7월호고요. 제가 5월호와 6월호를 빠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웬만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반대봤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오징어 게임 3입니다. 황동혁 감독이 연출과 각본을 맡았고요. 황동혁 감독은 여러분들이 뭐 이제 너무나 잘 아는 영화를 만드신 감독이에요. 2011년에 도가니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2014년에 수상한 그녀를 만들었어요. 이 두 개도 결이 많이 다르죠, 영화가? 근데 2017년에 남한산성을 또 감독을 맡습니다. 그래서 너무 의외잖아. 도가니, 남한산성 뭐 그럴 수 있는데 가운데 수상한 그녀가 또 껴있고 이번에는 오징어 게임이야. 좀 많이 결이 다르긴 하잖아요. 하지만 사실상 뭐 도가니도 그렇지만 남한산성도 그렇고 오징어 게임도 메시지 면에서는 비슷한 결이에요. 다만 연출이나 컨텐츠 자체가 가지는 색깔이 달라서 그렇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레깅스 입고 자전거 타는 분, 레깅스가 아니라 그거 바이크 복이에요. 저도 처음 타봤는데 그러니까 자전거 라이딩 복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조회수가 오랜만에 잘 나와가지고 아주 저희 내부적으로도 PD들도 그렇고 한숨을 돌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황동혁 감독이 연출한 작품 이번 시즌 3니까요. 이제 웬만한 분들은 다 보셨기 때문에 뭐 스토리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제가 반네바스 할 때 제일 처음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재밌었나? 추천할 만한가? 재미가 없진 않아요. 아직도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전 재미가 없진 않았습니다. 재미가 없으면 중간에 끄게 되거든요. 그렇진 않았어요. 오징어 게임 시즌 1부터 이거는 상당한 좀 재미를 가지고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중간에 도저히 못 보겠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재미가 없진 않으나 우리가 시즌 1부터 가졌던 기대감과 그런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추천할 만한가? 꼭 봐야 돼요 이럴 만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이 있어요. 반내 봤어. 반내 봤어래. 반내 봤어. 반내, 죄송합니다. 저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던 걸로. 반내 봤어죠. 반내 봤어. 네, 월간. 왜냐하면은 단군이랑 같이 진행했었는데 단군님이 본인 채널에서 한 게 밭군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파생해가지고 저희 같이 함께 해주시는 이제 구독자분이 채팅창에서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반내봤어 어떠냐고.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로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오징어 게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천할 만한가 했을 때는 잘 모르겠다라는 게 좀 애매하다라는 게 저의 답변입니다. 시즌 3는 하프로 투머피님 좀 생소한, 왜냐면 저희는 슈퍼챗 쏘시는 분들이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하프로 투머피님 슈퍼챗 5,000원 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즌3는 그동안 이어졌던 이야기의 마무리를 짓는 시리즈고요. 주인공 성기훈, 이정재 씨죠? 성기훈이 도대체 이렇게 부조리한 게임의 마무리를 어떻게 짓는가? 성기훈이 결국에는 이 판을 어떻게 끝내게 되는가?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동안 예를 들어서 시즌 1에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던 캐릭터들이 있죠. 예를 들면 딱지맨, 공유, 그다음 프론트맨, 그다음 핑크 복장을 한 그런 스탭들, 이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런 캐릭터들에 대한 각각의 스토리도 시즌 2부터 하나씩 공개가 되면서 궁금증도 해소가 되고 좀 이야기도 풀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여러 캐릭터의 여러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좀 이야기가 풍부해지긴 해요. 가지가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좀 그런 점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오징어 게임 3는 어쩔 수 없이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후속작이 가지는 한계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다 그런 얘기 하잖아. 영화 볼 때도 역시 그 본편만한 속편이 없다. 원작만한 후속작들이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박종덕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2만원 쏴주셨고요. 네, 오늘은 다들 멘트가 없이 조금씩 슈퍼챗만 지금 올려주고 계신데 멘트 쓰는 법을 모르시는 건 아니죠? 네. 메시지창 함께 쓰실 수 있습니다. 뭐든지 원작을 능가할 수 없음. 성환아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주 구조적인 한계인 거지. 만약에 원작이 있는데 원작보다 새롭고 원작보다 뛰어난 작품이 가끔 있어. 진짜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그런 거는 천재적인 작품인 거죠. 감독이 천재적이든 시나리오가 천재적이든 아무튼 뭔가가 영감처럼 막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런 작품이 많지 않거든요. 네, 김기태님 슈퍼챗 또 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옷게임 보는데 이병헌이 알라키 21년 먹고 있더라고요. 아주 맛깔나게요. 글렌 알라키. 저도 봤습니다. 맛있는 술이죠. 자, 그래가지고 후속작이 가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시즌 1이 딱 오픈했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잖아요. 그죠? 너무 파격적이잖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니까 온 세계가 막 열광을 한 거예요. 뭐지?
그러니까 대단한 신선함과 흥미로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시즌 1에서 이미 판은 벌어졌어. 그러니까 똑같은 판으로 벌어지니까 시즌 2나 3까지 그 똑같은 임팩트가 있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쩔 수가 없다라는 점. 근데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거는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말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감안하고 갑니다. 네. 사람들이 시즌 1이 나왔고 2가 나왔는데 2에서 갑자기 새로운 걸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뭐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오징어 게임이 1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단 갑니다. 구조적인 한계적으로 어쩔 수 없이 1이 제일 재밌고 그 다음 2, 그 다음 3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은 보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을 기대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왜 시즌 1에서 우리가 주인공부터 주요 캐릭터들을 봐왔잖아요. 그 인물들에 몰입을 하잖아. 그러니까 주인공이나 주요한 캐릭터들에 대해서 뭐랄까요? 조금 더 애착을 갖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주인공이 어떤 식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가, 주요 인물들이 어떤 이야기를 또 타고 들어가는가, 이런 거에 더 몰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징어 게임에서 뭐가 대단히 새로운 판이 짜인다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게임인데 거기서 등장인물들이 이제 뭘 하느냐, 어떻게 변화해가느냐, 이런 게 재미 요소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번 편 시즌3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주인공입니다. 에이, 저는 그 주인공 이정재 씨가 맡은 성기훈 역할이 뭐 메시지 이런 거 좋은 걸 떠나서 매력도가 너무 떨어졌다는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아, 이렇게 주인공이 매력이 떨어져서야 몰입이 되겠는가, 재미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동진 평론가라뇨. 이동진 평론가님은 진짜 깊이 보시는 분이고 디테일하고 깊이 보시는 분이고, 저는 그냥 이제 보는 사람. 약간 그냥 관객.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전문적인 의견도 좋지만, 그런 것도 보지만, 관객분들이 나랑 비슷한 시선? 아니면 나랑 비슷하게 보는데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네? 이런 것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내봤어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아, 기훈이 형 갑자기 뭔 쿠데타야. 아니, 갑자기는 아니지. 왜냐하면 성기훈은 그 판을 깨러 들어간 거예요. 아니, 400 몇십억을 따가지고 그냥 딸 만나러 가면 되는데 뭐하러 굳이 그 개고생을 하면서 거길 다시 갔겠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 부조리한 판을 알았고 거기서의 어떤 사람들과 막 경쟁하고 사람들이 죽었던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아, 내가 이 판을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쿠데타를 처음부터 일으킬 생각을 하고 들어갔지. 그래서 그 모텔 같은데 막 이제 장소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훈련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들어갔으면, 쿠데타를 일으켰으면, 사실 뭐 이제 현실적으로는 오징어 게임 3에서 나오는 그런 흐름이 맞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현실을 보려고 그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영화를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걸 기대하게 되잖아요. 드라마틱한 걸 기대하게 되잖아요. 근데 쿠데타도 아니 뭐 실패했다고 쳐. 실패하고 이야기 흐름으로 간다고 쳐. 근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성기훈은 도대체 뭘 준비했나.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야,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간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막 준비를 안 하고 무력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다. 네, 세르더스요님, 아, 이분은 아이디 알죠? 자, 3,000원 슈퍼챗 싸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훈 준비물 임플란트 추적기. 어금이 빠진 그 순간에 다 틀어진 거죠. 아,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왜냐면 주인공이 가장 매력적이어야 우리가 이제 훅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조금 재미가 없다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거기까지 좋았고 뭐 실패할 수 있죠. 근데 그 뒤에도 끝날 때까지, 물론 마지막에 이제 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긴 하지만 내 생각에는 한 시즌3의 절반? 절반까지는 아닌가? 아무튼 거의 거기에 준할 정도로 애가 아무것도 안 해.
너무 아무것도 안 해. 계속 막 수가 묶여 있거나, 계속 멍 때리고 있거나, 막. 그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세르도시오님 또 싸주신 건가요? 슈퍼챗 감사합니다. 3,000원 또 싸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오늘은 뭐 이제 다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스포일러 있으니까 혹시 안 보신 분들은 나가셔도 되고요. 근데 이미 다 봤더라고 지금쯤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정적으로 마지막 게임 판에 가가지고 아기를 결국 살리고 본인이 죽음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그게 골방 용저씨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자기와 주변을 망친다. 그치 맞아. 다 죽었잖아. 성기훈하고 쿠데타를 같이 일으킨, 같이 반격을 시도했던, 그러니까 조금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사람들이 더 죽는 걸 원치 않고 이제 이 게임을 끝내고 밖으로 나가자, 거기에 합의했던 사람들 다 죽었잖아. 정말. 하지만 그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그것이 현실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보려고 영화를 보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기를 살리고 결국 자신이 죽음을 선택합니다. 되게 숭고하죠. 거기서 이제 또 이 게임을 주최한 프론트맨과 그 벽 너머에서 이 게임을 바라보는 돈 많은 부자들. 아이고 뽀기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회원이시네요. 멤버십 구독 감사하고요. 슈퍼챗 5,000원 사주셨습니다. 날씨가 너무나 덥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들 하시고 옷게임 3 보면서 맥주 한잔 합시다. 네, 맥주 한잔 하면서 그냥 내가 가볍게 즐기고 싶다? 킬링 타임용? 너무 좋죠. 네, 그 정도의 재미는 있는 작품입니다. 당연히.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아기를 살리고 자기가 희생을 하면서 그런 숭고한 선택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최 측과 부자들한테 메시지를 던져요. 우리는 말이 아니야. 우리는 사람이야.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떨어져 죽는데, 그것도 사실 그렇게 세상 무력할 수가 없어. 너무나 무력해. 결국 그 성기훈은 아무한테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 그 판을 짠 프론트맨부터 시작해서 거기 있는 부자들 어차피 그 판 접고 그 선 폭파됐지만 미국 가서 다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 와중에 프론트맨이 조금 동공이 흔들렸다,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 그럴 수 있는데 어차피 다시 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정말 현실에서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한 개인이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는 그런 메시지. 하지만 난 영화에서까지 그런 걸 보고 싶진 않다. 그래서 그런 무력한 모습들이 아쉬운데, 좀 씁쓸한데, 재미면에선 떨어지는데,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네, 세르도시오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메시지가 계속 없이. 계좌는 이제 계좌 오픈 말고 투네이션이 있다고 해서 투네이션을 잠시 검색해봤다가 좀 복잡한 것 같은데 나중에 알아봐야지 이러고 또 까먹었지 뭐. 네, 투네이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3 시즌 3에서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주인공의 매력도가 너무 떨어졌다, 너무 무력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볼맛이 안 난달까? 그렇더라고. 왜냐면 시즌 1에서는 오히려 성기훈이 이런 대단히 도덕적이고 영웅적인 그런 느낌의 인물은 아니지만 사실 인간 쓰레기에 가까웠죠. 딸 생일 선물 살 돈으로 가서 도박하고 그런 류의 사람이지만, 또 오징어 게임 할 때도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남 속이고 할배 속이고 이렇지만, 그렇지만 인간적인 면은 놓지 않았던 사람,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근데 시즌 3에서는 그런 게 이제 너무 없다. 흰머리. 네, J욱H님 슈퍼챗 싸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정의 구현을 해서 해피엔딩이 됐다고 해도 너무 뻔한 결말이라고 했을지도. 그쵸?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은 다 그렇게 가는 거지.
근데 약간 그렇지 않아요? 뭔가 성기훈이 다시 이 게임에 파고 들어간다. 내가 몇 년 동안을 막 공유를 찾아다니고 혼자 진짜 총연습 막 하고 사격 연습하고 막 팀 모으고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프론트맨을 찾아서 그 게임에 들어갈 때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약간 영화는 현실이 아니니까 거기에서 기대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현실적인 영화나 너무 막 리얼리티 안 좋아해요. 굳이 저걸 왜 보나 막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봐야 되는 작품을 보는데 좋진 않아. 전 다분히 영화적인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재미로 사실 오징어 게임이 우리가 막 메시지 보려고 보는 작품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잖아. 솔직히 넷플릭스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기대하고 보는 작품들이 많나? 어쩌다 만나긴 하지. 좋은 영화도 많으니까. 근데 넷플릭스 이러면은 아싸란 재미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전 좀 그렇거든요. 넷플릭스 막 자극적인 거 되게 오락성으로 찌르는 거 막 이런 거 보려고 넷플릭스 보는 거거든요. 근데 오징어 게임도 사실은 시즌 1 봐봐. 얼마나 자극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대하는데 시즌 3에서 갑자기 색깔을 막 이렇게 가버리니까 재미가 없지. 좀 그래요. 그래, 하긴 다큐를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게 있다니까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열심히 수업하는데 학생들은 딴짓하는 분위기.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약간 이제 약간 인이 박혔달까요? 예. 개의치 않습니다. 또 그 와중에 열심히 보고 열심히 관련된 채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불어라 청바람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10,000원 쏴주셨고요. 자전거 라이딩 영상 올려주셔서 눈호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전거 라이딩 영상이 이제 조회수가 잘 나왔고 오늘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제 뱃살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죄송해요. 제가 그 정도의 배는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저도 다들 이 정도 배는 있지 않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무슨 패션 모델은 아니잖아. 솔직히. 내가 막 아이돌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들 이 정도 배는 있지 않나 싶었는데 막 뱃살 보라고 너무 놀랬다고 막 다 이래서 다들 뱃살이 이 정도도 없나? 약간 그러니까 그 정도 뱃살은 귀여운 걸로 봐줘야죠. 그러니까 나는 되게 이 정도는 다들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아무렇지 않았는데 막 다들 뱃살 보라고 이러고 나니까 또 유독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이 뱃살 좀 심한가? 근데 사람이 우스운 게 그렇게 또 보잖아? 그럼 또 신경이 쓰인다고. 왜냐면 그 전까지는 영상을 봐도 몰랐다? 근데 사람들이 댓글에다 뱃살 막 쓰니까 뱃살이 좀 맞나? 그래서 오늘 저기 낮에 운동 갔을 때 오랜만에 복근을 조지고 왔습니다. 네, 당분간 복근을 좀 조지는 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아랫배는 빼기 힘들지가 아니고요. 아랫배는 약간 비상시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체지방이 어딘가에는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이제 아프거나 감기에 걸리거나 혹은 전쟁이 났을 때 유사시 며칠 동안 굶어야 될 때 이럴 때 에너지원으로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세요. 손이랑 막 다 말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밖에 저장할 데가 없지. 거긴 해야지. 세르더시오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adorable이라고. 아유, thank you very much. 뱃살 플러팅이. 술배가 맞기도 해요. 그러니까 술로 굉장히 오랫동안 잘 만들어진 저장고죠. 아랫배는 거의 소비한 적이 없죠. 아랫배가 소비된 그 에너지원이 소비된 적은 작년에 마라톤 나가고 장염을 같이 앓았을 때 그때 잠깐 소비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 없으면 죽거든 사람이. 에일리언은 저는 그 이전 반대봤어에서 거의 첫 번째로 했나? 그 영상 보시면 나오는데 저는 무조건 원입니다. 네, 원 뭐 명작이 어쩔 수가 없어.
자, 다시 오징어 게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금 재미없다고 느낀 점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구조적인 한계, 전편만한 속편이 없다. 그리고 주인공의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다. 뭐 그런 점들. 그리고 저는 세 번째로는 약간 캐릭터들이 많아져서 이야기가 막 풍부해지는데 이게 다 살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무쓸모 캐릭터들이 특히 아쉬웠어요. 사실 다들 조금씩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그 노을이 캐릭터도 조금 더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양동근이랑 그 이제 요새 너무 약해져가지고 고유명사가 강혜신 배우, 양동근 배우랑 강혜신 배우가 했던 이제 모자 역할, 그런 역할들도 좋았는데 다 조금씩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이라이트는 이제 완전한 무쓸모 캐릭터거든요. 대표적으로 위하준 배우가 했던 황형사 역할하고 이진욱 배우가 했던 박경석 역할입니다. 솔직히 아니 보신 분들 진짜 얘기 좀 해보세요. 박경석은 이진욱이 안 해도 되지 않아? 아니 그걸 왜 이진욱 배우가 했을까? 이진욱 배우를 왜 썼을까? 좀 의문이에요. 좀 어땠어요? 아니 박경석은 사실 그냥 안 나와도 돼. 아니지, 노을이를 위해서 필요한 캐릭터지. 그러니까 나오는데 이걸 이진욱이라는 배우가 맡으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이진욱 배우에 대한 그런 게 있잖아요. 물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나갈 컨텐츠니까 뭐 외국 사람들은 이진욱 배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죠.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도 어쨌든 볼 거니까. 그래서 이진욱이 나오면 뭐 스위트홈이라든지 이런 작품에서 뭐 이진욱이 맡았던 역할들이 있는데 그래서 엄청 기대했단 말이야.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됐단 말이야.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퇴장. 그래서 저렇게 쓸 거면은 이진욱이 안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웃장맨님, 이진욱 역할은 없어도 될 존재임. 그러니까 이런 게 아쉽더라고. 이진욱이 그림을 잘 그렸나 보죠, 뭐. 그림은 안 나와. 그림 그리는 장면만 나와.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 그 다음에 이제 황형사 역할, 위하준 배우가 맡았죠. 이제 이병헌, 극 중에서 이병헌의 동생 역할을 맡은 위하준 배우의 황형사 역할은 사실은 결말에서는 꽤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되긴 해. 그 역할은. 근데 얘도 너무 무능해. 시즌 1부터 시즌 3까지 한결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나요, 그냥. 너무 이 정도면 일부러 안 찾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막 못 찾아. 그래서 저 말고 다른 리뷰한 분들이 오죽하면 그 황형사 팀을 도시어부라고 했겠어요. 도시어부 찍으러 왔다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웠다. 그러니까 약간 캐릭터가 여러 개가 들어오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중에서 확 빠지는 캐릭터. 그러니까 물론 전체적인 시나리오에선 다 있었겠죠. 근데 요 작품으로 이제 압축하고 또 편집하고 이러다 보면은 잘려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아쉬운 캐릭터들이 생기게 되나 봐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전석호가 제대로 일하고 의리도 있음. 잠깐, 전석호가 누구였지? 이름이 이게. 전석호가 누구였죠? 이병헌의 들러리면 저기 박희순 배우가 전석호였나? 이거 이름도 몰라. 최이사 역할은 뭐 나름 그래도 튀긴 튀었는데 근데 필요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최이사가 나올 때 조금 우리가 약간 그렇지 않나? 한숨 돌리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지 않나? 그래서 나름의 역할을 잘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점들이 조금 아쉬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미 면에서 아쉬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막 못 봐줄 정도거나 너무 별로다 이건 당연히 아니에요. 그냥 아쉬운 점이 그랬다.
라는 거 당연히 재밌었고요. 캐릭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좋았던 캐릭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어느 캐릭터가 제일 좋았나요? 나온 캐릭터 중에 제일 좋았던 역할 캐릭터 남규. 남규 좋지. 남규 좋지. 트랜스젠더. 저도요. 나도. 나는 박성훈 배우가 이제 성전환을 한 원래 군인이었던 역할을 했잖아요. 조현주 역할을 했잖아요. 저는 그 역할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캐릭터가 진짜 좋았어요. 마지막이 조금 너무 슬프고 허망했지만 근데 좋았어. 너무나. 처음에는 박성훈 배우가 딱 나왔을 때 근데 박성훈 배우가 사실 키가 작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막 운동 막 해가지고 몸이 작지도 않아. 근데 약간 성전환 역할? 좀 과한 거예요. 안 어울리는 거야. 너무 안 어울리는데?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역할에 왜 굳이 박성훈 배우가 했을까? 머리 스타일이랑 목소리도 그렇고 하나도 약간 성전환 역할에 어울린다 이런 느낌이 안 들고 왜 했을까 하다가 성기훈이 이제 반격을 시도하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시즌2였죠 여기는. 총격전 일어날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활약을 하기 시작하는데 세상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너무 캐릭터에 확 이제 호감이 막 꽂히는 거야. 왜냐하면은 되게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막 되게 몸은 이만한데 너무 누가 봐도 남자인데 너무 여성하고 그러다가 중요한 순간마다 막 우악 되게 남자다워. 되게 터프하고 싸움 되게 잘해. 근데 그런 카타르시스, 반전 매력이 있었다. 너무 좋았어요. 연기를 잘함, 그쵸? 왜 오죽하면 사람들이 아직도 전재준이라고 부르겠어. 너무 잘해서 연기를 더글로리에서. 그래가지고 아직도 전재준으로 많이 불리우는 배우죠. 박성훈 배우요. 위아준 네 마디 끝.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약간 무쓸모 캐릭터들이 아쉬웠다는 얘기 조금 전에 했습니다. 세르도시오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또 쏴주셨고요. Beauty in your eyes라고. 어떡해. 감사합니다. 오징어 게임에서는 재순으로 활약이 아니라 현주. 박성훈 배우가 맡은 역할은 조현주입니다. 신문선 씨 성대모사? 신문선 저 성대모사를 잘 못해요. 꼬리야! 이 정도입니다. 마이크요? 마이크가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위치상 여기다 달면은 이렇게 쳐져가지고 속옷이 보일 것 같아서 일부러 여기 달았어요. 나의 깊은 뜻을 다 알 리가 없지. 사람 구하겠다는 이정재가 사람 죽이는 거 이유도 부족해 보이고 이 부분이 망했음.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그죠? 왜냐면은 결국 그 애기를 살리기 위해서 막 애기 하나 때문에 몇 명을 죽인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렇게 봤거든요. 만약에 현실이라면 그럴 수 있어. 현실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 놓이면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를 보면서는 그런 면이 혼란스럽죠. 왜냐면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는 뭐 캐릭터가 무조건 심플할 필요는 없지만 복합적인 캐릭터가 좋긴 하지만 그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이렇게 항목들을 딱딱딱딱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정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성기훈도 사람의 생명을 너무 중시하는 캐릭터란 말이야. 근데 어쨌든 사람을 살리겠다고 너무 또 다 죽여 막.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약간 혼란 그런 게 생길 수 있다. 네, 오늘 오징어 게임 3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좋았던 캐릭터는 박성훈 배우가 맡은 조연주 역할. 그리고 이제 좀 죽을 때 허무하긴 했지만 이 오징어 게임 시즌 3 이 판에 들어와가지고 게임하는 사람 중에서 사실상 가장 약자죠. 금자, 아까 말씀드린 양동근 엄마, 그 할머니랑 준이, 이제 임신했다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그 준이, 가장 약자를 보호하고 또 살려주고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희생하는 그런 캐릭터여서 마지막까지 저는 좋았습니다. 이 캐릭터가 가장.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아쉬움은 좀 있지만 중간에 끊을 정도로 재미없지 않고요. 그리고 보통 시리즈가 길면 끊었다 보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좀 보고 싶어지는 그 정도의 오징어 게임 자체의 재미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화제가 되고 뭐 원만큼 아니고 호평과 혹평이 갈리더라도 넷플릭스 간판이잖아요. 넷플릭스 간판답다 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아, 결말이 뻔히 보여서 재미가 없었다고요? 저는 결말에 사실 성기훈이 죽을 줄 몰랐어요. 저는 그 정도의 해피엔딩 주의자입니다. 네. 해피엔딩이 아니어도 어쨌든 성기훈은 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죽어가지고, 아하. 근데 죽길 잘한 것 같아. 왜냐면은 원래 이제 애시당초에 황동혁 감독님이 가지고 가려고 했던 마무리는 그런 마무리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글쎄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장단은 있었겠죠. 아, 죽어야 다음 시즌 안 나오니까, 그치, 마무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섬도 폭파했잖아요. 다 폭파했어. 그래가지고 이대로 영영 오징어 게임은 열리지 않는다 여야 그래도 조금의 약간 시스템이 붕괴되었다라는 안도감으로, 조금의 행복감으로, 아주 조그만한 어떤 그 자위감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가 않죠. 아메리카에서 열린다는 것을 갑자기 뒤에 케이트 블란쳇이 빵 나와주면서 나 깜짝 놀랐잖아. 케이트 블란쳇 웬일? 너무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장면에서는. 나이가 많은데도 아직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데이비드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15,000원 써주셨고요. 우리 데이비드님도 옆에 회원 배지, 멤버십 배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뽑아먹을 게 없네. 죽여야 끝나지. 그치. 근데 원래는 살아가지고 딸을 만나러 가는 게 엔딩이었다고 했잖아요. 난 그랬으면 좀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건 그거대로 좋았겠죠. 흔들릴까봐 잠시 구경만 하고 갑니다. 문세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잠시 구경이 어딥니까? 아유. 그리고 그 오징어 게임의 묘미는 사실 저거잖아요. 진짜 그 게임. 열리는 게임들이 엄청 재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게임은 괜찮았어요. 재밌었어요. 물론 이것도 원만 하진 않아요. 근데 원은 어쩔 수 없지. 우리가 모르고 보니까. 아예 그런 얘기가 펼쳐질 줄 모르고 보니까. 근데 3도 뭐 게임 자체는 재밌었습니다. 첫 번째 게임이 두 번째가 줄넘기였고 그 전이 저거죠? 술래잡기죠? 네. 근데 재밌었어요. CG. 그래, 애기 CG, 깐난아기 CG가 조금 나올 때마다 좀 약간 이러고 또 그 게임 장면에서도 높은 데서 떨어지고 이런 거 이제 다 CG 처리를 이제 하니까 하는데, 근데 또 그 촬영에 갓난아기를 쓸 수는 없거든요. 근데 조금 충격적인 얘기 해드릴까요? 저도 그 CF 촬영이나 그런 현장에 이제 많이 가시는 분들, 그런 촬영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들은 건데, 그 정도 태어나자마자 갓난 신생아는 아니고, 근데 예를 들어서 돌 미만이면 되게 갓난쟁이잖아요. 6개월이면 애기잖아. 근데 그 애기도
출연시키려고 하는 엄마들이 많대요. 너무 놀랐어요. 아니 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냥 놀랐어요. 돌이 안 된 애기를 너 어떻게 출연시키지? 아무튼 그렇대. 뭐 아무튼 커멘트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대요. 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아, 그게 돌 안 지난 아기한테, 되나? 그런가? 그래요? 그 애기 출연료 몇 억인가요?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출연료가 좀 있겠죠? 깐난장이 아기니까. 근데 되게 많대. 기록을 남길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촬영 현장을 잘 모르셔서 그런데, 촬영 현장은 상당히 그렇게 편안한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 기다려야 되고, 촬영 자체도 막 조명이랑 이런 것도 너무 빡세고, 뭐 공기 이런 거 당연히 안 좋고, 막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가 노출되어 있기엔 되게 힘든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거. 문선병님 맞으시죠? 태어나자마자 효도했노. 아, 그렇네. 그렇게 돈을 만약에 이제 많이 벌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자녀를 자신의 욕구로 투영. 그러니까. 근데 좀 아무튼 그래. 너무 어린 아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심지어 강아지를 키웠었는데도 강아지도 크고 나선 괜찮아. 막 성견 되면 괜찮은데 강아지도 깐난쟁이 때는 조심스럽더라고요, 되게. 그래가지고 잘 어디 내놓지도 못하고 막 사람 많은 데도 안 가고 막 이랬는데 애기는 더 그렇겠지.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오징어 게임 3 이렇게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보고요. 시즌 1부터 쭉 보신 분들은 당연히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찜찜하게 시즌 3는 안 보고 끝낼 수 없겠죠? 그런 분들은 보시고, 아직 처음부터 안 보신 분들은 시즌 1을 봐야 되니까, 시즌 1은 봐야 돼요. 네, 그건 봐야 돼. 그러니까 시즌 1을 보고 결정하시고, 보고 나서 너무 내 취향 아닌데? 뭐 그럼 안 보는 거고. 근데 나는 굳이 아직 시작도 안 했고 난 그런 컨텐츠는 별로 안 좋아한다. 굳이 추천하진 않습니다. 오징어 게임 3 모든 시리즈에 퍼즐이 맞춰진 느낌입니다. 아, 그런 건 있죠. 이제 마무리는 지어지니까 그런 거는 있죠. 시즌 1이 최고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앞부분 다 얘기했는데, 네, 그 본편 처음 만들어진 원작 이거를 뛰어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아이디어에서 그 다음 거가 파생되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에일리언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는 1을 좋아하지만 사실 에일리언은 2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은 감독이 달라. 1이 리들리 스콧 감독이었고 2가 제임스 카메론 감독, 그 다음에 3가 데이비 핀처 감독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들리 스콧 감독은 원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진짜 사실 엄청난 크리처를 만들어낸 거죠. 그 JR 기건가? 아무튼 그 사람이랑 되게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크리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엄청 충격적이지. 그래서 그걸 뛰어넘기가 쉽지가 않은데 2에서 제임스 카메론이 감독을 잡아가지고 이거를 뭘로 만들었냐면 졸라 액션 영화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1편은 되게 크리처물이야. 너무 무섭다. 막 저런 생명체가 있어. 이런 느낌이라면 2편은 겁나 액션이야. 너무 재밌지. 막 시고니 이버가 에일리언이랑 막 같이 맞다이 뜰 수 있는 기계의 갑옷을 입고 막 맞짱을 뜬단 말이에요. 미치지 마. 프로메테우스는 아주 뒤에 나온 작품들. 그러니까 사실 에일리언은 저는 뭐 프로메테우스도 너무 좋은 작품인데 저는 1, 2, 3가 완전히 오리진으로 봐요. 그리고 1, 2, 3가 그 3명의 감독이 각자 다른 색깔로 다 풀어가지고 3편이 이어지는 이야기인데도 느낌이 다 다르고 색깔도 다 다르고 다 각각 재밌어요. 근데 저는 1편을 좋아합니다.
감독이 달라야 크리에이티브 하죠. 근데 감독이 달라져서 속편이 개망한 작품들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보통 그렇거든요. 왜냐면 원작을 감독이 딱 잘 만들었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후속작이나 아니면 다른 시즌 뭐 이런 거를 다른 감독이 잡았다가 완전 이제 망하는 케이스들이 사실은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에일리언 같은 거는 1, 2, 3가 다 명감독이 들어가서 명작을 만들어낸 좀 이례적인 케이스. 아, 킬빌 재밌죠. 킬빌 재밌죠. 기가 막힌 영화죠. 프로메테우스요? 프로메테우스 2 나오는데요. 아, 프로메테우스 2가 아니라, 아, 기억이 안 난다.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자, 에일리언, 그래, 로물루스를 했었지. 맞아요. 에일리언 로물루스를 했고, 이 후속작이 있죠. 왜냐하면은 로물루스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에일리언 전체 이야기에서 에일리언 로물루스는 중간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연대기별로 1, 2, 3, 그 다음 뭐가 아니라 1, 2, 3 나온 다음에 4 나왔었고, 4는 좀 망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뭐가 있고, 프로메테우스는 이 전 얘기, 앞으로 가서 이 전 얘기고, 에일리언 로물루스는 1하고 2 사이에 있었던 다른 가지의 이야기,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이야기, 다른 편이 나온다고는 들었어요. 프로메테우스 뭐, 무슨 얘기를 자꾸 해달라는 거죠? 프로메테우스는 그러니까 에일리언이 왜 생겨났는가, 도대체 이 생명체는 어디서 나왔는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인간을, 그러니까 영화에서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낸 존재들, 그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간들이 그 존재를 찾아가는 거야. 왜냐하면은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뭔가 영생 불사할 수 있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무슨 대기업 나오잖아요. 그 대기업 회장이 다 늙어가지고 이제 꼬부라 죽기 직전인데 자기 영생하고 싶어가지고 막 과학자들한테 사바사바 속여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갔다가 이제 프로메테우스의 그 엔지니어들, 인간을 만든 엔지니어들 만나자마자 그냥 한 방에 죽죠. 그냥 박살나지. 영화 찍을 생각이요? 아니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거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 컨텐츠 찍는 것도 너무 힘든데. 제가 스스로 저 혼자 짧은 컨텐츠 찍는 것도 많이 힘들어요, 저는. 네. 감독은 정말 천재 아니면 못하는 것 같아. 아, 웨이랜드 유타니. 그래, 맞아. 아, 술 연기는 잘하지 않을까요? 술 연기 자신 있어요. 자기가 경험했던 건 잘하잖아. 난 술 연기 자신 있어. 만약에 그런 역할로 들어오면은 연기할 수 있어요. 아,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괴물도 있지 않았을까 했던 영화였어. 에일리언은 나 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 충격적으로 보았다. 고3 수능 끝나고 학교에서 본 기억 있다. 저도 처음 봤을 때 너무 충격적이야. 알죠? 에일리언이 있기 전에는 그런 기괴한 크리처는 듣도 보도 못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처음이었어. 장난 아니지. 아, 날씨가 더워서 시래기 고등어 지짐이에 막걸리 한잔 하고 있네요. 저는 오늘 복근 조져가지고 저녁 안 먹었어요, 그냥. 네, 이런 날도 있어야지. 뭐 어떻게 맨날 맛있는 거 먹어. 주말에 거의 제가 사육을 당하고 왔어요. 토요일은 대학 동기가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생이고 어려가지고 주말마다 약간 이제 아이들 데리고 가려고 조그만 집을 하나 양평에 샀는데 거기 놀러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진짜 한 낮 4시? 4시? 3, 4시? 그때부터 출발할 때 한 밤 9시까지 쉬지 않고 먹었습니다. 정말 사육을 제대로 당했어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처음에 산오징어회. 제가 또 오징어회를 먹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요새 오징어 안 잡히는 거 알죠? 오징어회가 없거든. 동해 가도 없어요. 동해에 오징어회 없는 게 말이 되니? 동해 횟집에 가도 오징어 없어요? 아유 오징어 요새 안 잡힌 지가 얼만데 막 이래요. 그래서 오징어를 먹고 싶어 했는데 올해 상반기 내내 못 먹다가 산오징어회를 첫 번째로 딱 꺼내주는 거예요. 나 미쳤다 이래가지고 오징어회를 막 흡입을 하고 이미 먹었어 배부르게.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 남편이 이제 뭐 하는 그건데 자기네가 새로 출시한 건데 냉짬뽕을 먹어보래. 냉짬뽕을 또 막 먹어. 맛있어. 막 먹고 있으니까 저 어디서 그 킹크랩을 쪄와 또 킹크랩을 또 막 먹어. 막 먹으니까 조금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통삼겹을 바베큐 밖에 모닥불 피워가지고 바베큐를 2시간 해가지고 바베큐 한 걸 또 갖고 와. 그 다음에 또 닭 바베큐 갖고 와. 그 다음 바지락 술찜 갖고 와. 파스타 갖고 와. 그래서 돼지가 돼서 왔어요. 요즘 오징어가 너무 싸서 기름값 안 나온다고 배를 못 띄우는데 뭔 소리 하십니까? 진짜요? 진짜요? 저 동해를 강릉 가고 어디 가고 했는데 2번이나 못 먹었어요. 오징어 안 잡힌다고. 도대체 어디서 잡히는 거죠? 오징어 지금 나오긴 하는데 저도 갔을 때 안 나와서 가리비 먹었어요. 아 진짜. 포항 죽도시장에서 산오징어 한 마리 10,000원입니다. 죽은 거 5마리 10,000원. 오, 있는 데는 있구나. 아니 어디가 풍년이야 도대체. 강릉엔 없어요. 없었어. 강릉에 없었고 또 어디였지 한번? 거기도 동해였는데. 아 요즘 풍년이래요. 지금 그러면은 벌써 내가 그게 한 뭐 한두 달 전이니까 그럼 지금 잡히는 건가? 오징어는 이 채팅창이 잘 잡힘. 풍년임. 아 뉴스에도 나왔어요. 오징어 만선이라고. 그러니까 오징어가 오나보다 어디서 그치? 없다가 왜냐면은 한두 달 전에는 없대. 가는 횟집마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었는데 참 동해 묵호항 요즘 풍년. 지금 가야겠네 그럼 먹으려면. 지금 가야 되겠구나. 아니 이런 걸 생각하는 게 너무 웃겨. 오징어 여기가 풍년이래. 아무튼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그렇게 막 내리 먹었잖아요. 9시까지 막 숨이 깔딱깔딱하게 먹고 야 진짜 이러고 더 먹으면 죽는다 이러다가 집에 왔는데 어제는 또 일요일에 양주에 사는 친구가 제가 이제 바질을 좋아하는데 근데 바질을 쿠팡에서 이렇게 주문해서 한 팩씩 오는데 그게 좀 그런 거예요. 막 잘 녹아서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먹다가 좀 남으면은 이게 또 금방 시들고 그래서 야 바질을 키워가지고 집에서 잎을 좀 그때그때 따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바질을 씨를 뿌려가지고 심어준 거예요. 가질러 갔는데 그날도 가가지고 이제 엄청 먹었죠. 어제도. 자 내일 출근 아내님. 아유 우리 멤버십이시네요. 감사합니다. 2,000원 슈퍼챗 싸주셨고요. 내일 출근 아내님이 안녕하세요 1번 오징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불어라 청바람님 슈퍼챗 10,000원 싸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서님이랑 갑인데 영구와 홍콩 할매 관람 후에 한창 인신매매도 활발한 소식이라 한 달 정도 집 밖으로 못 나갔네요. 엄마도 학교 끝나고 집에 바로 오라 그랬음. 공감 안 되실까요? 너무 공감이 돼서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은 나이가 어린 분들은 지금 뜨악할 수 있는데
우리 어릴 때 인신매매가 너무 횡행했어. 너무. 제갈웅님 멤버십 가입해 주셨군요. 선남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떴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최불암 시리즈 나오겠다. 최불암 시리즈도 있었지. 책으로 나왔지, 그거는. 난 책 사서 봤거든. 근데 진짜 인신매매가 횡행을 해가지고 뉴스에서 연일 막 그거 막 보도하고 인신매매 막 어디서 잡혔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밤늦게 다니지 말라. 그 다음에 뭐 이제 우리 어릴 때는 봉고차 조심해라. 봉고차가 옆에 지나갈 때 절대 붙지 말아라. 확 낚아차간다. 뭐 별의별 거를 다 할 때거든. 장난 아니었죠. 그리고 그 영구와 홍콩 할매가 있었어. 그 영화가 나왔어. 왜냐면 홍콩 할매 귀신이 우리 초등학교 때 너무 이제 유행이다 보니까, 이게 유행이라 그러면 좀 웃기지만 우리 나이 때 초등학교 애들은 홍콩 할매 귀신을 다 무서워했거든요. 진짜로. 그 약간 실존한다고 생각해서 다들. 전국의 어린이들은 다 무서워했거든. 그래서 영구와 홍콩 할매까지 나올 정도인데 많이 무서워했죠. 저런 거. 개구리 소년 시대죠. 개구리 소년도 우리 그때지. 조금 전인가, 우리보다. 빨간 마스크는 중학교예요. 빨간 마스크는 전 중학생 때, 좀 올라가서야. 근데 빨간 마스크도 진짜 무서웠어. 왜냐면은, 길 가다가 마스크 쓴 여자만 봐도 놀랄 정도였으니까. 진짜 밤에 길 가다가, 그리고 우리 지금이야 엄마들이 뭐 다 픽업해서 학원 데려다주고 픽업해서 데리고 오고 하지만, 우리 때는 다 우리끼리 다녔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뭐 다 밤중에 걸어다니고, 밤중에 깜깜한 데 막 걸어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길 가다가 머리 긴데 이렇게 하고 마스크 딱 쓰고 지나간 여자만 봐도 막 자지러질 정도로 무서워했다니까. 초등학교 때 이순신 장군이랑 세종대왕이랑 동상 둘이서 밤 12시에 싸운다 했으면 이것도 학교마다 있죠. 왜냐면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동상이 많았잖아요, 또. 그죠? 학교에. 밤 12시 되면은 그 동상들 다 움직여, 막. 그치, 국민학교죠. 우레메 당연히 봤고요. 우레메는 뭐 1, 2, 3 다 극장 가서 본 것 같은데요. 주말부터 알고리즘에 떠서 엄청 보고 웃었네요. 반가워요. 라고. 태권도 벽화랑 용도 싸웠어요. 학교마다 또 이런 게 있구나. 여기 학교에는 벽화가 있었나봐. 빨간 휴지, 파란 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하면 말하기도 웃기지만, 빨간 휴지, 파란 휴지 때문에 막 화장실 갈 때마다 무섭잖아요. 너무 무서우니까 밑에 손 나올까봐. 진짜. 밑에서 손 나올까봐 밑에 보면서 막 볼일 보고 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거의 2학년 때까지 그 푸세식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학교에. 2학년인가 3학년부터는 수세식이었는데 1학년 때는 확실히 기억나요. 1학년 때 확실히 푸세식이어가지고 화장실 못 가서, 내가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푸세식 화장실은 진짜 밑에가 뻥 뚫려가지고 그냥 다 있거든요. 뭐 변 굳은 거랑 이런 게 밑에 다 있단 말이야. 거기서 손이 나오게 생겼지. 너무 나올 것 같지. 전두환 때려잡자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근 늦게 출근 10만원 또 쏴주셨고요. 큰손. 문선씨는 소학교 시대 아니었나요? 그 소학교는 한 1930년대 아니에요? 많이 옛날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저는 국민학교입니다. 장희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왕약국 문선씨 다닐 때도 있었나요? 있었죠? 있었죠. 왕약국. 와, 생각난다. 일금교회 코인 검색기님, 멤버십 가입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멤버십의 세계로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아직 처음이라 뭐 라이브 다시 보기 올리고 있고요 하는데, 이제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전용 콘텐츠도. 멤버십 전용 콘텐츠 맛배기로 하나 쇼츠 하나 올렸죠. 네. 기가 막힌 풍경에서 수영하고 있는 사람 접니다. 시장 내에 향미당을 당연히 알고요. 근데 저는 향미당을 아시면 알 것 같은데 향미당 떡볶이냐 만나집 떡볶이냐로 이제 갈렸었잖아요, 애들이. 저는 만나집. 네, 저는 만나집을 너무 좋아했어요. 향미당은 옛날에 저게 맛있었어. 팥빙수. 그리고 만나집도 나중에 팥빙수를 팔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 처음에는 향미당에서만 팥빙수를 팔았었던 걸로 기억해요. 오, 맞아요. 이거 안 그럴 것 같죠? 지금 내꼬야님이 그땐 꼭 화장실에 빠지는 애 있었으면 이랬는데 있었어. 나 기억나. 그래서 제가 그 푸세식 화장실에 트라우마가 그때 걸렸어요. 전두환 때려. 야, 전두환 때려잡자님 슈퍼챗 10만원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큰 거금을 날리면서 아씨 월 10,000원이 없어서 그걸 못 보네 아쉽다라고. 그냥 저기 10만원을 덜 쏘고 10달 동안 가입을 해요. 그럼 되잖아. 아, 일금교회 코인 검색기님이 와 큰손이시다 하는데 오래된 큰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채팅방에서만 큰손이 아니라 다른 방에서 더 큰손으로 알고 있어요. 네, 유튜버 큰손이래요. 그래서 한간에는 뭐 유튜버 관계자다, 유튜브 코리아에서 뭐 중역이다, 별의별 말이 다 돌고 있죠. 코인 부자다라는 소문은 제가 퍼뜨렸고요. 내일 출근하는 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하시면 술 마시는 누나의 검스 풀 영상들이 있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검스 풀 영상 어딨나요? 바로 라이브 다시 보기 중에 있죠. 왜냐면 제가 검스 신어달라는 요청이 하도 많아가지고 한번 신었었어요. 검스를. 터프게이님이 신지 예비 남편 상향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라는 요새 너무 핫 이슈인 얘기를 탁 던져주셨는데 뭐 이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제가 곧 다른 컨텐츠로 뭐 결혼에 대한 부분 한번 뭐 이제 썰로 푸는 그런 걸 할 건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저는 원래 뭐 이런 거 뉴스를 이렇게 찾아보진 않거든요. 그리고 뉴스를 사실 이렇게 쭉 막 신문 읽듯이 쭉 본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뉴스만 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왜 봤냐면은 그게 이슈가 되고 나서 초창기에 처음에 일주일 전인가? 아무튼 며칠 전이죠. 그때 누가 제 영상 댓글에 다는 거예요. 그 신지 씨 보니까 송문서님 너무 생각나서 왔다고. 진짜 몇 분이나 달았어요, 그거를. 그래서, 지금 신지 씨 상황 보니까 너무 손문서님 생각나서 한번 댓글 남겨봅니다. 이렇게 막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뭐지? 이래가지고, 그걸 찾아본 거예요. 어이가 없죠, 그죠? 찾아본 거야. 그래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뭔데 사람들이 이 정도지? 하고 봤는데, 뭐, 상향혼 이런 거는 뭐, 얘기를 제가 할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영상상에서 보니까 조금,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할 거리가 있다. 확실히 있다.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결혼썰 풀면 입으로 이혼썰도 나오겠네요. 그럼요. 당연히 이어지는 얘기죠. 홍길동님이 이제 정확한 포인트를 남들이 다 말리는 결혼 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어. 남들이 다 말리지만 이제 내가 믿고 싶다
하겠다고 확고한 어떤 의지를 갖고 있을 때는 그게 또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잘 사실 수도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포인트가 뭔지는 알겠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일단은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아니 신지익 씨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다, 그 얘기인데, 그 얘기도 사실 뭐 조금 그렇죠. 왜냐하면은 아예 다른 직업군이고 뭐 아예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왔거나 정말 한 십몇 년을 그 주요 시간을 외국에 살았거나 뭐 이러면은 그럴 수 있는데, 또 알고 보니까 가수 지망생이고 막 가수였더라고. 음반도 내고 그랬었더라고요. 그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나 심지어 가수, 그러니까 그런 면들. 그래서 그런데 그 멘트를 또 한 번만 한 게 아니야. 몇 번을 했더라고. 그러면은 다분히 의도성이 있는 멘트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냥 한 번 실수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했다가 다시는 그 말을 안 꺼냈다. 그러면은 정말 그냥 유명한 건 알았는데 이 정도 인기인 줄은 몰랐어요, 이래스키 생각했나 보다 라고 뭐 그렇게 넘어가 줄 수 있는데, 되게 반복해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하다. 그리고 같이 김종민 씨랑 백가 씨랑 같이 만난 자리에서도 뭐 당연히 뭐 물어보면 뭐 사실 전처가 있고 그 사이에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근데 굳이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 아내 될 사람의 정말 친오빠 같은 사람들 앞에서 전처랑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이 있고 그 딸을 잘 키우려고 서로 하나하나 합의가면서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지? 너무 그게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이 사람 되게 뭔가 가식적이고 자기가 뭔가 포장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백가 김종인 표정이 압권이었죠. 그러니까 나 깜짝 놀랐어, 그 영상 보면서. 백가 씨는 진짜 중요한 타이밍에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분히 나중에 뭐 배 아프다 이렇게 막 둘러대긴 했는데 진짜 말 끊고 딱 나가는 거 보고 와, 이거 너무 기분이 나빴구나. 신지 씨 나이가 많아서? 근데 신지 씨가 뭐 나이가 많긴 한데 굳이 신지 씨 정도인데 뭐 그렇게 연하를 만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지 씨 정도면 사실 좋은 사람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두환 때려잡자님 슈퍼챗 10만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0만원 쏘지 말고 빨리 멤버십을 들으라고. 난데 그럼? 내 얘기하노? 면접관 하시면 문서님 진짜 엄청 잘하실 때 빌런 다 걸러.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 어떤 면에서 되게 잘 보는 분야가 있는데 어떤 면은 또 아예 몰라. 되게 둔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옆 사람이 얘기해줘야 알아요. 야, 너 저 사람 저거 봤어? 쟤 좀 전에 이렇게 말하는 거 너 봤어? 그랬나? 야, 이거 진짜 이상한 거야. 그런가?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사람이가 완벽할 수 없다니까. 야, 서건지 TV님 정작 본인이 실패했.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스스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너무 나를 잘 알거든. 나는 정말 똥눈이야. 난 정말 남자를 못 봐. 그래서 그냥 그쪽으로는 관심을 아예 안 가져요. 관심을 꺼야 돼. 그러니까 나 같은 여자가 계속 남자한테 관심을 갖잖아요. 그럼 스스로 인생 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약간 실패를 했고 뭔가 두 번째 트라이를 하는데도 남자들을 만나는데 내 맘에 드는 남자가 알고 보니까 조금 별로다 다. 그러면은 딱 알아채야지. 나는 이쪽으로는 꽝이구나. 그럼 관심을 꺼야지. 스스로의 인생을 자꾸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마세요. 누나 나 관심 좀요. 옛다 관심. 자전거를 원래 제가 제 자전거 로드 아니고 그냥 일반 자전거, 그냥 제 막 타는 싼 자전거가 있었고요. 그 자전거를
꽤 탔죠. 그 자전거 전에도 탔고, 그러니까 자주는 아닌데 봄, 가을 춥거나 덥지 않을 때 봄, 가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계속 갖고 나가서 탔어요. 그러다가 재작년부터 안 탔고, 왜냐면 제가 재작년부터 골프를 막 엄청 치기 시작해가지고 또 그래서 재작년 한 2년 안 탄 지 2년 됐다가 이번에 그 로드를 타게 되면서 신세계를 경험한 거죠. 로드는 처음 타봤어요. 기가 막히더만요. 아, 어쩜 그렇게 잘 나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로드를 못 타봐서 제가 타는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는 그냥 싸고 싼 자전거는 다 있잖아요. 세우는 이거가 거치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왜 거치대가 없냐고 그런 거죠. 아, 쇼츠 볼 때마다 똥눈, 칼발, 넓은 등, 술배 자꾸 뭐가 늘어남. 좋다. 좋다, 좋아. 캐릭터가 많아지는 것 같아. 좋다. 오늘 하나 추가합니다. 남자 보는 눈은 똥눈. 아, 로드랑 일반 자전거의 차이점 말해주세요. 이거 타봐야 하는데 그냥 잘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걸로 설명이 안 돼. 진짜 농담이 아니라 한 번 밟을 때 진짜 100m 나가는 느낌이에요.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이 자전거가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잘 나가요. 그게 답니다. 그거 말고는 딱히 없어요. 가볍다? 그거 말고는 너무 가벼워서 막 진짜 이렇게 들려요. 그래도 자전거 가벼워도 막 이렇게 들잖아요. 근데 그냥 진짜 한 손으로도 싹 들 수 있어요. 무게도 6, 7kg밖에 안 나가지 않는데 그 제가 탔던 자전거는 무게가 3kg인가 4kg? 3kg인가 그랬대요. 진짜 가벼웠어요. 아, 물통 하는 거는 달 수 있어요. 그냥 로드 뭐 일반 상관없이 달 수 있고. 안녕하세요. 뉴욕에서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코최님 감사합니다. 아유, 먼 곳에서. 뉴욕 좋죠? 사람들이 다 뉴욕 좋다고 하던데 전 아직 한 번도 못 가봐서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멀고 너무 비싸. 일단 뉴욕 가려면은 비행시간 때문에 그래도 한 10일은 가야 되지 않나? 10일 빼기가 쉽지 않죠. 프레임 무게 맞아요. 프레임 무게만 3kg라고 했어요. 아, 전체 3kg이면 1억 주고도 못 사요. 아, 그렇구나. 남이무길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잠옷 실크로 된 거? 저 실크 잠옷 입는데 여름은 비춥니다. 여름은 좀 덥더라고요, 실크도. 여름에는 그 아주 고급 면이 좋아요, 진짜. 면도 이렇게 그냥 수마다 다르잖아요, 가격이. 근데 아주 고급 면이죠. 잠옷 만드는 고급 면사. 그런 거 얇은 거 사시면 좋아요. 아, 누나 재관이 형 유튜브 나왔던 거 봤어요. 제 유튜브 아닐까요? 포브라이딩? 아닌가요? 완전 운동신경 좋던데요? 아, 그래요? 운동신경이 사실 뭐 많이 해서 그래도 없진 않죠. 원래 타고난 좋은 운동신경은 아니고 운동을 많이 해서. 안녕하세요. 모시 입으세요 라고 했는데 모시는 좀 까슬까슬하니까 시원하긴 엄청 시원하죠. 근데 저는 얇은 그 면사가 좋더라고요. 선배. 자, 벌써 또 1시간 반을 또 떠들어 제꼈네요. 오늘은 오징어 게임 3 월간 반내봤어 7월호로 해봤습니다. 물론 오징어 게임 3에 대한 이야기는 몇 분 함께 하지 않았어요. 예, 다 다른 얘기를 하셨고요. 저랑 오징어 게임 얘기를 하신 분은 아마 10분 정도 손에 꼽히지 않을까. 하지만 반내봤어는 또
이렇게 채팅을 안 치시지만 보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올라오면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반네바서 이번 달에 없냐? 그래서 반네바서는 당분간은 저 혼자 이렇게 영화 볼 때마다 아니면 뭐 이슈가 된 작품 나올 때마다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흰머리는 이제 염색할 때가 돼서 이제 곧 할게요. 네, 염색할 때가 되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죠. 넷플릭스의 더 핫스팟이란 드라마에 출연하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안익진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반원 쏴주셨고요. 네. 다음에는 오징어 볶음의 소주 방송. 그것도 괜찮죠. 오복의 소주. 소면 사삭 해가지고, 그죠? 맛있는데. 오늘 저녁 굶었더니 너무 배고프다. 옷게임 이렇게 될 줄 알았음. 뭐 엄청 흥행 중인데요, 뭐. 이게 뭐 호평이든 혹평이든 뭐 중요하지 않아. 일단 인기가 많아요. 괜찮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라이브 때 오징어 볶음을 그럼 해볼까요? 저 오징어 볶음 좀 잘해요. 왜냐면 오징어 볶음 많이 했어. 내일 출근하는 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2,000원 싸주셨고요. 날 볶는다고? 전 이제 남자 지지고 볶고 사는 거 이제 안 합니다. 안 해요, 전. 거기다가 에너지 쓰잖아? 그럼 일할 에너지가 없어요. 여자들이 왜 이렇게 지지고 볶는지 알아요? 에너지가 남아서 그래. 일하는데 막 다 쏟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에너지가 남으니까 볶는 거야. 안 남는 남자들은 안 볶아. 마른 오징어 구워서 마요네즈. 이것도 맛있고요. 낙지볶음에 우동사리. 그것도 맛있겠다. 낙지볶음에 쫄면사리. 이게 또 쫄면사리가 들어가면 약간 또 이제 너무 맛있는데. 자, 저는 그럼 다음 라이브 때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볶음일지 낙지볶음일지. 아니야, 오징어 볶음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다음 라이브 때 요리 라이브로 돌아올게요. 안녕, 즐거웠어요.